지금부터 2학기 기말고사에 새로 들어가는 범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공해 드린 프린트를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6개 단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먼저 이 각각 시기의 대통령의 이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대 이승만, 60년대 박정희, 70년대 박정희, 80년대는 전두환 대통령을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90년대는 90년대 말에 김영삼, 그리고 2000년대는 2000년대 이후 그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년대 이승만 정부 때에는 6.25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문제가 있었겠죠. 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원조 경제. 60년대, 70년대 박정희의 성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는데요. 60년대는 1차, 2차, 70년대에는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됩니다.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섬유라던가 신발이라던가 가발이라던가 이렇게 무게가 좀 가벼운 경공업 중심의 상품들을 생산을 해서 대외 수출을 통해 우리 돈을 벌어들였죠. 7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 중화학공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데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특징은 일단 정부가 주도하는 수출 중심이었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저임금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970년에 전태일이라고 하는 평화시장의 재단사가 분신 자살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현실,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이런 가운데에 저고가 정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농민들의 희생을 더불어 강요를 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서 1970년대에는 농촌 잘살기 운동, 근면자조 협동을 내세우며 농촌 잘살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것을 새마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1980년대로 가게 되면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최대 3적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 9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하게 되고 97년도에는 IMF 외환 위기도 맞이를 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개방 압력이 더욱 강해지게 되면서 칠레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주요 연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70년에 중요한 일이 많네요. 경부 고속국도 개통, 새마을운동의 시작, 전태일 분신 사건 있고요. 97년도에 IMF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북한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원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될 때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다양한 세력의 연립정권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6.25 전쟁을 거치면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구축되게 되고요.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일성은 주석이라고 부르고요.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북한 정권의 특징은 1960년대에 마련된 주체사상에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닌 북한만의 어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의 주체, 경제 그리고 국방을 독자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내세우고 주체 사상을 만들게 되죠. 또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쪽에서 유신 헌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1972년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주석 중심 제도가 채택되게 됩니다. 북한의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경제 체제죠. 광복 직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공산주의 경제 개혁을 단행하는데
토지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의 소유가 인정이 부분적으로 되었죠.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협동 농장 제도가 도입되게 되고 이제 완전히 개인 소유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면 생산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이때 노동자들에게 이제 어떤 노동자들의 경쟁을 유도해내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는데 마치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열심히 운동하라는 그런 천리마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의욕이 생기질 않죠. 지속적으로 또 북한은 폐쇄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딛기 위해 1984년에 부분적인 개혁 개방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선합작경영법 줄여서 합영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북한사에서는 3대 권력 세습이라던가 뭐 천리마 운동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 남북한이 함께 통일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는 7.4 남북 공동 성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그리고 14 선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각각의 특징을 연결시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선 7.4 남북 공동 성명은 냉전이 완화되었던 시기 1970년대 초, 자, 박정희 시기에 있었던 것인데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남북한이 통일의 기본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그 원칙은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 대단결의 통일이다. 자, 최초의 남북한 통일 기본 원칙 합의, 뭐 냉전 완화를 배경으로 나온 것,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것, 7.4 남북 공동성명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노태우 때에는 1989년에 냉전이 완전히 종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소련이나 중국 같은 공산 국가들과 수교를 하게 되고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고 남북 고위급 회담도 개최가 되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남과 북의 관계를 먼저 규정을 짓게 되는데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존재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북한이 앞으로 화해하고 서로 침략하지 말고 교류하고 협력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6.15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 6.15 남북 공동 선언. 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2000년에 평양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요. 그 결과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의 육로 관광이 시작되고 육로, 육지로 그리고 경의선 철도가 복구되고 이산 가족이 정기적으로 상봉하게 되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2차 이거 틀렸네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14선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14선언, 대통령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기억해 두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